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천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올여름 더웠는데. 네, 2023년도 이제 벌써 9월이에요. 이제 거의 다 가죠. 네. 아이고, 너무 시간 빨리 갑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예. 가장 최근 이민법 소식, 우리 지난달 이민법 소식 그 파일링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좀 애석하게도 네. 그 10월 달 영주권 문호가 사실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이 시점까지. 네. 좀 발표가 됐으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지난달에도 조금 저희가 방송 직전에 나와서 네, 맞습니다. 설명을 당일날 나와서 해드렸어요. 빨리 설명을 하느라고 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9월 달 문호를 보실 때요. 이게 사실 기본입니다. 사실은 뭐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도 급하게 체크를 하느라고 한 몇 번 정도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 블레틴입니다. 네. 그 비자 블레틴을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전해내고 제가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네. 아무리 국무부에서 그렇게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해도 네. USCIS에서 케이스를 일단 받아줘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케이스를 I-485겠죠 주로. 네.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먼저 USCIS에서 발간하는 파일링 차트로 먼저 가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네. 3순위만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2023년 5월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5월 1일 그 날짜가 우선일자, 그러니까 펌이 들어가던 날짜가 2023년 5월 1일이면 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어울리면은 네. 우리가 영주권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펌만 승인이 나면은.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정작 USCIS에서 발간하는 파일링 차트로 가보면은 네. 그 접수 가능일이 아니고 승인 가능일. 2020년 5월 1일을 우선일자 날짜로 쓰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것을 확인을 할 때 접수 가능일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승인 가능일을 또 확인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셔서 네. 3순위의 경우는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USCIS에 가보면은 거기 파일링 차트를 가보시면은 네. 접수 가능일을 쓸지 네. 가족 초청 이민도 있거든요. 네. 가족 초청 이민하고 취업 이민을 두 개로 딱 분류를 해서 그 달에는 네. 접수 가능일을 쓸지 승인 가능일을 쓸지 딱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승인 가능일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취업 3순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는 펌 접수일이 2020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만 I-485하고 140이라고 그래서 이민 청원서를 펌이 승인이 난 다음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I-485 접수하실 수가 없어요. 보통은요. 그렇군요. 우선 일자가 그러니까 펌을 접수한 날짜가 2020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만 네. I-485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펌 승인이 8월이나 한 8월 정도 나신 분들은 9월이나 8월 말쯤에 접수를 하셨으면 아마 그때 안 받아줬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접수 가능일은 무조건 23년으로 돼 있지만 네. 그 접수를 그러니까 USCIS와 접수할 수 있는 4.8월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승인 가능일로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23년이 아닌 2020년 5월 1일 써야 됐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접수를 못했을 겁니다. 네.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하고 전에도 이제 한동안은 비슷하게 나가다가 네. 약간 8월부터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처 이제 그걸 지난달에 체크를 못 해드려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반드시 두 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 블레틴 플러스 USCIS의 파일링 차트 두 개를 잘 비교를 하셔서 내 케이스가 I-485 접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짐작으로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잘 모르시겠으면 분명히 전문가분들께 상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좀 상의를 하시고 만나보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무슨 파이널 액션 데이트나 뭐 이거 파일링 데이트 뭐 이렇게
전문 용어들처럼 나와 있어서 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면은 네. 내가 내 케이스가 지금 접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네. 이제 아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 보통 이렇게 서류가 반환되는 경우 네. 보면은 네. 물론 이제 행정상의 실수로 반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네. 아 이거 뭐 그냥 서류에 이 폼만 작성해가지고 보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직접 하셨다가 또 미싱되는 서류들도 맞습니다. 있고 낭패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게 그래서 되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접수할 때는 그 폼이 업데이트된 걸 쓰는지 아니면 옛날 버전을 쓰는지 그것도 잘 네. 보셔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또는 이제 가끔 가다가는 이제 그 파일링 피 X도 잘못될 수도 있고 네. 걔네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잘못 체크를 해서 옛날 같으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박스를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뭐 내 케이스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행정상의 이유로 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리젝트라고 그래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리젝트 하시는데 네.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는 내가 내 케이스가 잘못돼서 거기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내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경우는 deni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행정상의 실수 뭐 아까 말한 대로 잘못 체크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올드 업데이트된 버전을 업데이트되지 않은 버전의 폼을 써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다든지 아니면 파일링 피 X가 틀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실수로 오는 거는 리젝트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예. 네. 리젝트와 디나이는 틀립니다. 디나이의 경우는 케이스가 잘못돼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거절된 게 디나이고 네. 리젝트는 보통 행정상의 실수로 서류가 반환돼서 오는 경우가 리젝트입니다.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네. 지금 10월은 지금 문호가 나오기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알아야 될 좀 최근 이민법 소식이 좀 있을까요? 아, 예. 이것도 네. 제가 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민국에 갔을 때 이민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제 특별히 이제 가족 초청 이민 중에 시민권 자녀가 초청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초청하신 경우 네. 뭐 1순위죠. 네. 맨 앞에 있는 경우인데 이 케이스가 굉장히 사실 처리 속도가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저는 6개월 미만으로 거의 다 받으셨는데 어떤 케이스들은 이게 잘못돼서 14개월, 1년 넘어가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앞에 한 5% 정도? 네. 근데 이게 한 10% 정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자녀가 초청하는 경우 되게 빨리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고 기다리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민관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갔는데 네. 이제 왜인가요? 이유가?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네. 가족 초청 중에서 이제 이민 서류를 특히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서류를 붙이면은 내셔널 베네핏 센터라는 곳에서 그 종이 패킷을 그 종이 패킷을 네. 어디로 보내주냐면은요. 내셔널 베네핏 센터에서 그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집 가까운 곳에다가 인터뷰가 잡히면 그걸로 보내줘요. 네. 근데 이게 종이가 꽤 양이 많은데 이걸 막 보내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로 올려서 뭐 미조리에 보통 케이스가 모였다가 이렇게 네. 영주권 같은 경우는 각 지역으로 보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리 이렇게 카피를 해놓으면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시스템으로는 이민국에다 네. 업로드를 하든지 서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받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전부 다 이제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주고받기가 편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작업을 21년하고 22년 초쯤에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서류가 빠진 것도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렇죠. 보니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올리고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에러가 나고 실수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21년, 22년 걸 이제 고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대조하고 하는 사이에 또 23년 케이스들은 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케이스가 쌓이니까 이 사람들 불안하니까 과거 21년, 22년에 들어간 케이스보다 23년에 들어간 케이스들을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늦게 들어간 경우가 더 빨리 된 경우가 있고 21년, 22년에 가족 초청 영주권이 들어가신 경우가 이상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디지털로 올리는 경우, 그 스캔해서 이제 올릴 때 뭔가 에러가 난 케이스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들어서요. 좀 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케이스 자체가 물론 이제 조금 걔네들이 봐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걔네들이 그 행정상의 그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 자녀가 나를 시민권 자녀가 초청해줬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초청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런 경우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저희가? 없죠. 없죠. 네. 이민국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게 좀 새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종교 이민의 경우 지금 처리가 또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이게 좀 네. 굉장히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 네. 스페셜 왜냐면은 그 종교 이민이 스페셜 이미그레이션 캐러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중남미에서 온 그 난민들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신분을 부여하는 그 케이스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다 몰려 들어가서 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종교 이민 자체에 지원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게 뒤로 많이 문호도 후퇴하고 접수 가능일도 후퇴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 360이라는 그러니까 종교 이민 우리가 흔히 말 360이니까 저도 360이라는 네. 말을 썼는데 종교 이민 같은 경우는 알비자로 또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OPT로 만약에 풀타임으로 심을 하셨으면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종교 기관에서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심을 하신 경우는 종교 이민 청원서를 놓고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네. 이 경우가 지금 너무 이제 지연이 많이 돼서 목사님들이 좀 답답해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 문호 자체도 뒤로 굉장히 많이 밀렸고 네. 접수 가능일도 많이 밀려서요. 참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많이 이렇게 좀 답답하시고 그렇죠. 사실 급하잖아요. 이 당사자들은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소식을 들리면.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특수성이 뭐냐면은 이 360 종교 이민은 청원서라는 360 양식이 승인이 난 다음에 I-485 영주권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그것도 걸리고 있고 8개월, 9개월 기다렸다가 또 영주권을 넣으실 수 있는 날짜가 다 되려면 지금 이게 2018년까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5년, 4년을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적체가 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네. 그래서 좀 대안으로는 조금 이제 그래서 취업 2순위로도 한번 옮겨 보시는 것도 한번 저희 이제 권고사항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됐군요. 대기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요. 네, 지금 취업 이민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취업 이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3순위가 뭐 지금 아직 10월이 어떻게 문화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순위 같은 경우도 뒤로 일단 많이 후퇴가 됐고요. 네. 문호가 오픈된 상태에서 뒤로 날짜가 20년 승인 가능일이 2020년 5월 1일까지 뒤로 밀렸으니까 좀 상당히 많이 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좀 속 시원하게 10월 달께 나왔으면은 근데 이제 매번 그 10월 달이 굉장히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민국 그 회계년도가 새로 10월 1일 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은 뭐 굉장히 급속도로 전진이 된다든지 한번 확 풀어주기도 그렇죠. 확 풀린다든지 왜냐하면 또 그 해마다 줄 수 있는 영주권 개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개수가 새로 이제 비자 넘버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비자 넘버가 새로 어사인이 싹 돼요. 2순위, 3순위 차례대로 쫙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정리해 놓은 거 빨리빨리 다 털어내고 그러면 이제 문호가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많이 전진을 하거나 이렇게 좋은 항상 좀 희망적인 소식이 10월 달에 있거든요. 다음 달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오늘 나왔으면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네. 10월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60A 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좀 한번 알려주시죠. 이게 사실은 601A 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상당히 제가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이게 승인을 3개를 정도 받았거든요. 한꺼번에 3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접수하고 나서 승인된 케이스가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서 제가 언급은 여러 번 했는데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위가 제가 서류 미비, 즉 불체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 이 경우에 제가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로 있다는 이 서류 미비라는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601A 면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미립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서류 미비가 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아예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경우. 네. 이 경우도 서류 미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경우는 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는데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왔던 그 신분을 유지를 못해서 불법 체류, 네. 서류 미비가 되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후자의 경우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든지 또는 내 자녀가 21살이 돼서 시민권자, 내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부모인 나를 초청해 주는 경우, 이 경우는 합법적으로 그걸 하셨으면 용서가 그냥 됩니다. 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신분 문제가 있으면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자체가 원래 안 되십니다. 그렇죠. 특히 미입국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시민권자랑 결혼하셔서 자녀들을 뭐 다 큰 자녀들을 뭐 3명, 4명씩 키우시고 내 남편도 시민권자고 내 자녀도 다 시민권자인데 네. 영주권을 신청 못 하시는 거죠. 검사에서 못 나가시니까. 네. 내가 미입국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이제 시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초청해 주시는 경우 이외에 나머지 분들, 네. 나머지 모든 이민 초청할 때는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라든지 누구든지 다 네. 신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을 못 하는데 그 신분상의 문제를 면책을 받는 것이 601A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입국을 하셨거나 또는 그 다른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하신 다른 분들, 네. 시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청해 주는 걸 제외하고 네. 그분들은 나가셔서 반드시 영주권을 받게 돼 있어요. 인터뷰 신청을. 근데 문제는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나가시게 되면 10년 입국 금지에 걸려서 못 들어오십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 불법 사실이 미입국이라든지 불법 체류 사실이 면책이 받으면은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근데 그러니까 확실한 면책 사유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네.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요건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제가 헷갈리시지 않게 그냥 미입국으로 그냥 들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시니까 미입국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면책을 내가 받고 네. 나가시게 되면은 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가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내가 면책을 받고 나가서 무사히 영주권, 그러니까 이민 비자 심사를 합격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도록 돼 있죠. 네. 영주 비자를 가지고. 그렇군요. 그 과정 중에서 나의 미입국 또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601A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청 자격 요건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네. 이게요. 자격 요건은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청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저한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네. 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네. 우리가 그걸 영어로 qualifying relative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직계 가족인 거죠. 네. qualifying relative인데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부모. 네. 그분들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네. 자, 계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한테 두 번째 자격 요건은 뭐냐면은요.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이 파일이 돼서 승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가족 초청이 배우자이니까 나를 있으면 I-130이라는 폼이겠죠. 네. 그리고 뭐 테크니컬리는 모두 다 이제 뭐 I-140이라고 그래서 취업 이민 영주권이시든 아니면 I-360이라고 해서 종교 이민 패티션이시든 다 패티션이 돼서 그 패티션이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났고 네. 우선일자가 다 돌아와서 서울 그게 내셔널 비자 센터로 넘어가서 이게 서울 가서 인터뷰가 잡힐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 순서까지는 움직이시면 그렇죠. 안 되겠네요. 네. 움직일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자체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파일을 하려면은 승인 나고 우선일자가 돌아온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갖춰져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직계 가족 부모님 또는 배우자께서 네. 제가 신청인 601의 면제 신청자인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이분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익스트림 하드십을 겪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해서 그 증명이 USCIS가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은 케이스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는 어떤 고통이 그렇죠. 포함될까요? 이게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하부 조항이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아래 하부 조항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민관도 그 하부 조항 내에서 심사를 할 텐데 그냥 법이 딱 한 줄입니다. Extreme hardship 네. of immediate family member. 그러면은 이민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 굉장히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네. 이게 좀 한동안 굉장히 혼선이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모아보고 그다음에 이민구에서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딱 보면은 이제 크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보고 그다음에 또 케이스마다 또 이제 특수한 경우면 이제 그걸 더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가 더해서 보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저희가 많이 보고요. 네. 피지컬 하드십이고 이 경우는 이제 보통은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돌봐줘야 된다는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많이 편찮으셔야 돼요. 근데 네. 조금 아픈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많이 편찮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아프셔야 되고. 네. 뭐 금방 나으실 수 있다 이런 거면 또 안 돼요. 네. 일정 기간 치료만 끝나면은 돌아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배우자랑 헤어져서 제가 한국으로 가야 되고 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계속 커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고 네. 릴로케이션은 어렵고 제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남겨진 배우자가 크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네. 또 부모님도 나는 여기서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멘탈 디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한번 보여줌으로써도 증명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재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적으로 내가 돈을 거기다 벌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서포트하고 있다. 네. 이게 뭐 이제 다양한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냥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냥 네, 얘기되는 네. 겁니다. 내가 없으면은 이분들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산다.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증명을 하셔서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이제 보통 하는데 세 개가 다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캐치를 해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케이스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분만의 이야기, 그분만의 특수성.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첨가를 해볼 수도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딱 정말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나만의 고통의 특수성이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가 내가 아이가 4명인데 한국 같이 가는 건 어렵고 아이 넷을 혼자 키워야 된다. 이건 특수성이죠. 나만의 네. 특수성. 아이가 4명입니다. 네네. 어린 아이가 4명인데 배우자 혼자 키워야 된다. 와. 이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만의 특수성, 나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 네. 그거를 이제 잘 어필을 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이거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 소견 편지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진술서라든지 써야 되고 이게 일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것 자체를 미국에선 상당히 좀 예민하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예. 좀 까다롭게 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은 또 세부사항 추천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를 이게 뭐 말하는 건가요? 추천서라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네. 이게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는다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고려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걸 승인을 해줘야겠냐 볼 때만 참고사항으로 굿 모럴 캐릭터 좋은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커뮤니티 열심히 서비스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품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좋은 품성에 대해서 성직자나 네. 뭐 아니면 뭐 미국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또는 이렇게 좀 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써주는 건 상당히 도움될 수 있죠. 목사님들이나 네. 신부님한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제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벌 같은 거 받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승인 받은 케이스 중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보이스카웃에서 열심히 자녀들 활동해서 장한 어머니 상처럼 보이스카웃 상을 네. 받은 경우도 있지. 이제 그런 것도 낸 경우가 좋은 있고요. 시민상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만. 그런 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제 넣는 겁니다. 네, 뭐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뭐 컨그레셔널 어워드 어른들이 받는 발런티어 그렇죠. 어워드 그런 이런 것도 것도 너무 있으면 좋습니다. 좋겠네요. 상 받는 거 네. 추천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써주는 네.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네. 이렇게 봤을 때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건 될 수 좀 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커뮤니티에 컨트리뷰션을 한다 네네. 이런 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도
네, 승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것이 601이 승인이 나면은요, 우리가 네. 이제 우선일자가 돌아왔으니까 서울에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프로세싱이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국무부에서 빨리 이제 DS260이라는 폼을 통해서 수속을 하고 서울에서 인터뷰가 잡히면은 승인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 안 되면 안 나가시면 돼요. 위험하게. 네. 승인 받고 이제 나가시게 되면은 네. 이제 서울에서 이 인터뷰가 잡혀서 인터뷰를 잘 통과하시면 이제 보통은 가족 초청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이렇게 막 너무 어렵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랫동안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특별히 또 모든 미립국자는 이렇게 해외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건지 예외는 있는지. 예외는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네. 또 이제 미군에 복무하는 자녀가 있거나 또는 내 남편이나 부인이 미군에 복무하는 경우, 직계 가족인 경우는 네. 601A 말고 플레이스 인 퍼럴이라는 조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경우를 거쳐서 만약에 그 플레이스 인 퍼럴이 승인이 되면은 안 나가시고 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시민권자 아들이나 시민권자 남편의 신청인은 네. 플레이스 인 퍼럴이라고 해서 안 나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흔히 잘 알려진 대로 이사와 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와 아이 같은 네. 경우는 아시겠지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청원서 또는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그때는 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그 전에 접수된 경우 그런 케이스는 첨불만 내시면은 불법 체류가 되셨든 아니면 국경을 넘어오셨든 그 벌금으로 다 용서가 됩니다. 네. 혹시 출국 후에 못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그걸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못 들어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서울에서 경찰 불법 체류 사실 이외에 다른 무슨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범죄 경우에 이제 경우. 못 들어오게 가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나가시기 전에 그 경찰청 회보, 뭐 수사기록 회보, 범죄 사실 수사기록 회보서라는 걸 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위임장을 주셔서 떼시든지 아니면 영사관에서 떼어보시든지 해서 내가 뭐가 걸려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역법을 위반해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왔었는데 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사업하다가 정리가 미처 안 됐는데 뭐 사기죄로 자기도 모르게 고발이 돼가지고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그걸 떼어보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알아보실 필요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있군요. 알아보셔야 네.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하고 관련돼서 기소가 됐다가 기소 중지가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이민법 업데이트 소식과 601A 면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는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청관우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죠? 예, 네, 예. 연락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사무실이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 있는데요. 네. LA 사무실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 3600 윌셔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 6281 비치 블루바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해주신 청관우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